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경제편이 되겠습니다. 법인세율을 대폭적으로 낮추면 발생하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인세율 아십니까? 과거에는 단순하게 10%, 20% 정도였는데요. 지금 복잡해졌습니다. 누진과세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보시게 되면 4단계 누진과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 2억 원 이하일 때는 10%, 그 다음에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일 때는 20%,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일 때는 22%, 그 다음에 3천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를 부과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친다면요, 11%에서 최고 27.5%까지 부과하니까 상당히 높은 편이죠. 우리나라 국세 체계 및 세수 현황을 좀 알아볼까요? 2020년도 기준이 되겠습니다. 전체 국세는 292조 원 정도 거쳤고요. 지방세라고 하죠. 뭐 취득세나 재산세 등등 이러한 것들이 한 93, 4조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400조 가까이 세금을 걷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대표적인 세금 알아볼까요? 소득세가 88조 정도 되고 법인세가 64조, 부가가치세가 거의 69조 되고요. 상속세 증여세가 8조, 개별 소비세라고 해서요. 사치품에 대한 그 소비를 할 경우에 붙는 세금입니다. 자동차라든가 모피코트라든가 이랬을 때 10조 정도 거쳤고요. 인지세는 뭐 계약할 때나 대출할 때 쓰는 것들이죠. 1조 정도. 술에도 붙죠. 3조 3천. 증권 거래할 때도 붙습니다. 4조 4천. 그다음에 보시게 되면 교통, 에너지, 환경세 등이 거의 16조 정도 되고요. 교육세 및 농어촌 특별세 등도 10조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종부세도 3조 3천억 원 되고요. 그 다음에 관세 있죠? 수출입과 관련돼서 관세도 8조 8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대표적인 세금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라는 것이 되겠고요. 이러한 세금의 원천은 뭐냐? 소득과 뭐죠? 재산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이고요. 소득을 그럼 어떻게 창출하느냐? 당연히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기업 활동을 통해서 고용 증대를 통해서 거기서 소득을 얻고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소비하고 투자하고 이런 일련의 행동들이 일어나죠. 그럼으로써 국세가 탄탄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요. 법인세가요. 황당하게도 2019년도 대비해서 거의 15조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법인세라고 하는 것은요. 법인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죠. 2013년도에 43조 9천억 원, 2014년도에 42조 7천억 원, 소폭 하락했죠. 하지만 그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2015년도에 45조, 16년도에 52조, 17년도에 59조, 18년도에는 무려 71조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거의 뭐 80조에 가까운데 이것이 2020년도에 64조밖에 안 거쳤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법인들의 활동하는 그 숫자는 굉장히 많아졌죠. 보시게 되면 2013년도에 46만 7천 개 정도였는데 2020년도에는요, 19년도죠, 87만 4천 개나 됩니다. 이렇게 많이 활동함에도 불구하고 세수는 오히려 그 역사상 최악의 거꾸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법인세 감소액이요. 2019년도 대비해서 2020년도에는 14조 9천억 원이나 감소를 합니다. 역사상 최악의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은 뭐 팬데믹에 의한 경기 악화 이런 것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기업 환경, 기업 활동을 하는데 환경이 악화되었다. 친기업 정책이 아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로 인해서 기업 실적의 악화도 같이 따라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결책이 있을까요? 해결책 당연히 있겠죠. 기업 활동을 하기 좋은 곳으로 조성을 합니다. 한국을. 그렇게 된다면 국내외 투자자들이라든가 기업가들이 한국에서의 기업 활동을 하겠죠. 사람들은요, 나쁜 환경에서 기업 활동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규제가 있거나 그랬을 때는요, 아니면 법인세가 높거나 그랬을 때는 그쪽을 이탈하게 되죠. 따라서 저기압처럼 바람이 불어오게 할 수 있으려면요, 바로 법인세를 낮추고 각종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기업 활동 지원을 강화해야겠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하고 제반 지원을 하고요,
규제를 혁파하고 그리고 친기업 정책을 다양하게 전개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죠. 바로 기업 주도 성장을 유도하자 이 뜻이 되겠습니다. 기업이란 무엇일까요? 옛날부터 한국, 일본, 중국은요, 기업을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도모할기, 그 다음에 일업이 되겠죠. 결국 뭐냐면 일을 도모하는 곳이다. 일을 도모하는 주체다. 기업은 일을 도모하는 주체입니다. 일을 해야지 소득이 생기고요. 그로 인해서 소비가 일어나고 경제활동이 일어나면서 각종 그 세수가 증가하게 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업 성장을 하지 않고서는요, 그 세수 증가는 요원해 보입니다. 외국에선 기업을 어떻게 명명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평가할까요? 외국에서는요, 경제 발전의 주역을 바로 기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기업이라고 하는 그 영어는 팩토리 아니면 엔터프라이즈라고 표현을 합니다. 팩토리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히 공장이지만 팩트 플러스 스토리라고 제가 한번 구분해 봤어요. 경제 발전의 주역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제가 한번 생각해 봤고요. 엔터프라이즈는 엔터 플러스 프라이즈거든요. 결국 뭐 엔터는 들어가다 시작하다 뭐 이런 뜻이고요. 프라이즈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결국 상품을 만들어서 경제 활동을 시작하게 만들어 주는 거. 이것이 바로 기업의 역할이라고 보는 것이죠. 바로 경제 발전과 세금의 주역은 누구냐? 개인과 가계와 정부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상 경제 발전의 주역은 주체는 바로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금의 주역 또한 당연히 기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법인세를 내고 사업소득세를 내겠죠. 하지만 이거 말고 유발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세금의 숙주, 세금의 원천이 바로 기업이 되겠습니다. 유발세금 좀 알아볼까요? 그 잘 나가는 기업들 법인세를 많이 내겠습니다만 법인세만 많이 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소득세를 엄청나게 냅니다. 우리나라 소득세, 지방소득세까지 합쳐갖고 최고 49.5%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그 부가가치세, 소비를 하면 뭐 10% 무조건 내죠. 그 다음에 수입을 한다면 당연히 관세가 붙겠죠. 관세도 거의 뭐 9조 가까이 되다 보니까요. 유발세금 효과는 엄청납니다. 기업에. 그 다음에 술 마시죠. 돈이 있으니까. 술 마시고 증권 거래도 하겠죠. 무슨 뭐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대출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럴 때도 엄청난 규모의 세금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교통, 에너지, 환경세, 기타 등등 많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종부세 뭐 많이 들어간 거 아실 겁니다. 지방세의 대표적인 재산세 등, 취득세 등 이런 것들 전부 다 돈 없으면 어떻습니까? 생기지 않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기업 활동에 참여를 통해서 소득이 생기니까 이러한 소득과 부를 통해서 자산에 대해서 뭐 매매를 하거나 소유를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사치품도 뭐 사치품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동차라든가 뭐 피코트라든가 이런 것들 다이아몬드라든가 이런 것도 살 수가 있죠. 바로 돈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돈은 누가 만들어주느냐? 바로 기업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준다는 것이 되다 보니까 기업은 법인세만 내는 것이 아니라 유발세금을 전체를 총괄해주는 모두 다 만들어주는 아주 세금의 원천이 아니라면 말이 안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레퍼 곡선이라고 하는 그런 곡선 이론을 좀 보겠는데요. 바로 세율과 세수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율을 높이면 당연히 세수가 증가하겠죠. 그러나 무작정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한히 증가하는 거 아니죠. 세율을 어느 정도까지 높였을 때 적정한 세율일 때 세수가 극대화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구간을 넘겨서 세율을 더 높였다.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아지고요. 어때요? 세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오히려 세수가 줄어드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 뭐 당연한 거겠죠. 왜냐하면 열심히 일해서 세금 내는데 어느 정도까지지 가렴주가 실행된다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세수가 줄겠죠. 지금 현재 무슨 뭐 굉장히 가혹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퍼 곡선에 뭐 법인이나 기타 소득으로 볼 때는요, 바로 이 부분에 속하지 않았을까? 적정 세율을 넘어서 그 세율을 높였기 때문에 오히려 세수가 줄어드는 법인세도 14조 9조 원이 줄어드는 14.9조 원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나타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세가 그러면 높은지 낮은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그 보시게 되면은요, 2010년도만 하더라도 미국하고 일본은 거의 40%에 육박했고요. 중국은 뭐 사회주의 국가니까 25%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좀 낮았죠. 24.2%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서서히 미국과 일본은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보니까요. 일본 같은 경우는 29.74%로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미국은 25.77%입니다. 근데 오히려 한국은요, 2015년도 대비 2020년도는 27.5%로 혼자만 상승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요,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세수가 줄고 그랬을 때 유발세금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 법인세로 올리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아마 2020년도 실적을 통해서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법인세율을 대폭적으로 인하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과세표준 10억 원 이하는 5%로 다운시키고요. 100억 원 이하는 뭐 10%, 100억 원 초과했을 때는 일률적으로 15%만 부과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파격적으로 법인세율을 낮추면 당장의 법인세 수가 좀 빠질 수는 있으나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법인 참여자들이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수익이 증대되면서요. 박리담회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법인세도 늘고 그 다음에 유발세금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합니다. 법인세율을 낮추면 뭐 초기에 당연히 그 법인세 감소 효과가 나타나겠죠. 뭐 2, 30% 정도 감소 예상이 될 수 있으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법인에 그 창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요. 박리담회를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법인세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초기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발세금은 엄청나게 많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요, 많은 그 사람들이요, 법인 창업에 열을 올리겠죠. 해외 기업도 투자 유치가 활성화되고요. 국내외에 한국에서의 기업 활동이 활성화되니까 당연히 고용이 증대되고요. 그로 인해서 소득과 기타 등 소비 등이 진작되겠죠. 바로 이렇게 법인세 하나만 낮춰도요, 시장 진입에 대한 입장료를 대폭 인하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참여자들이 왁자지껄 들어와서 뭐 거대한 기업 활동을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업이 이렇게 법인세를 낮추면은요, 그 효과적으로 그 이익을 관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익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잉여금이라고 하는데요. 잉여금은요, 배당을 통해서 주주들한테 지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보했다가 나중에 투자 준비 자금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투자를 한다. R&D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업 사업체를 좀 더 늘린다면은 당연히 고용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법인세를 낮추면 일부 사람들이 걱정을 하세요. 일부 재벌들만 이익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요. 삼성전자의 저기 주주 현황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건희 외 14명이 21.16%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또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삼성생명보험이 8.5%, 그다음에 삼성물산이 5.0%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도요. 거의 10%를 갖고 있죠. 그다음에 외국 펀드에서도 5%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은요, 토탈 54.78%나 됩니다. 대부분 외국인들은 뭐, 당연히 뭐, 서양인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동양인도 될 수 있겠지만, 한국계 외국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사람들 말고도 개미들의 지분들도 꽤 많다는 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요,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번다, 법인세를 낮춰서. 그러면 재벌들만의 이익은 아니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재벌들의 이익이 되려면은 재벌이 그 배당을 해서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 배당 소득세가 49.5%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법인세율 낮춘 효과보다 오히려 배당 소득세가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당연히 법인세를 낮추면 국가로서는 손해 볼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고요. 일부 부자만의 이익을 준다.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법인세가 감소가 대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럴 경우 해결책이 결국 뭐냐? 법인세율을 대폭적으로 인하시키자 이거죠. 그 다음에 기업의 규제를 완화하고요. 해제를 해서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그리고 친기업 정책으로서 전환을 해서 정말 기업 주도 성장을 이룬다면은 우리가 바라는 소개의 목적들 있죠. 소득을 강화시키고 정말로 선진국
그 반열에 들어서고 그다음에 세수도 같이 챙길 수 있는 일거에 뭐 일거삼득이라고 할 수 있나요? 세 가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그 법인세율을 대폭적으로 인하했을 때 생겨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